안녕하세요. 델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델의 윤선욱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극적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보다도 더 극적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 기술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를 하였고요. 현재는 IT 기술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영화라든가 만화에서 나오는 그 미래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상상 이상의 기술이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쇼핑몰에 쇼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컴퓨터 디바이스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변화의 속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 시대에 델의 변화에 대한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라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략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인 오픈스택 쪽, 델 레드햇 오픈스택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는 우버라든가 넷플릭스, KT,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래 IT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예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그 고객들이 이제 택시 서비스,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의 콘텐츠 미디어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콘텐츠는 방송사라든가 영화사에서만 제작이 됐던 건데 VOD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T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통해서 지점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지점을 만들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었던 운송, 엔터테인먼트, 다 미디어죠. 미디어. 뱅킹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체였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IT 기술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IT 기반의 미래 시장으로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이냐, 새로운 온라인 시장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간의 경계가 파괴가 되고 있고 새로운 연결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점은 바로 기술에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런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테슬라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 차량을 만드는 선도 업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테슬라 모터스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것을 작년 발표 때 앨런 머스크 회장이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 차량을 만들면서 획득한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OS를 통해서 IT 인프라 중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사용되었던 전기 저장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을 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을 해서 신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교토 협약에 의해서 발생된 탄소 배출권이 있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서 공장지대가 많은 나라들이 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이런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단순히 자동차 영역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계 없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라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IT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IT는 크게 트래디셔널 IT와 뉴 IT로 나눠집니다. 트래디셔널 IT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기존의 IT 환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ERP 뭐 그런 거 현재 사용 주신 거.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가상화라든가 어떤 시스템 박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술로 최적화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트래디셔널 IT라고 부르고요. 뉴 IT는 새로운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워크로드의 특징은 하이퍼스케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트래디셔널 I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워크로드가 예측이 되지만 뉴 IT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하이퍼스케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 IT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과 조직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우리의 미래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측을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맞을 수 있었지만 타이밍이 틀린 경우가 많았죠. 결국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 IT 인프라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측이 아닌 준비를 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델에서 얘기하는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가 과연 중요할 것인가? 저희가 2015년에 IDC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였습니다.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 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그 성과와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이익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파란색의 퓨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좀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포커스드, 그러니까 현재 상태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두 개 집단을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고객 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생산성 그리고 마진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좀 더 포커스하신 분들이 현재를 보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여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하나의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과제는 그래서 저희는 그 IT 업체로서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I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같은 어떤 그런 기존의 기술들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워크로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인프라, 즉 버추얼이란 거는 기존의 자원을 효율화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버추얼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적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뉴 IT라고 해서 새로운 워크로드와 하이퍼스케일의 어떤 확장성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그냥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플라이언스 겸의 이제 엔지니어드 솔루션을 구비를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어떤 그 초기에 도입하기는 일반적인 플랫폼 하드웨어만 하고 여러분께서 알아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갈 건지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할 건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단계로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사전에 검증된 엔지니어드 솔루션, 일종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어떤 면에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델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와 엔지니어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저희가 부르는 것이 델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청사진이라고 부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델 블루프린터 포트폴리오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5가지 분야의 각각의 부분에 위치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카탈로그를 보듯이 우리가 어떤 다운이 필요할지, 어떤 서비스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지를 이런 리스트를 보고 선택해서 하신다면 쉽게 이제 그 여러분의 IT 조직에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지 바이, 이지 유스, 이지 매니지먼트 이 3가지를 목표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델 레드햇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레디 쪽에 있는 UIT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거는 델의 그 델 레드햇 오픈스택 솔루션으로서 델과 레드햇이 서로 이제 단순하게 포팅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같이 코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는 그 오픈스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델 내부의 그런 그 성장률을 좀 보여낸 표가 되겠습니다. 2014년과 15년에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었고요. 현재 저희가 가진 정보로 봤으면 2015년과 2016년은 거의 4배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한 건데 거의 그 성장률이 4배 가깝습니다. 이렇게 오픈스택 기반에 대한 어떤 시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오픈스택이 상당히 이게 훌륭한 솔루션이고 어떤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 지원을 받아서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오픈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을 필요한 어떤 그 지식을 쌓는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조직들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픈스택에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운영팀에 넘겼을 때 그게 효율적으로 잘 동작할 것이라고 예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레드햇과 공동으로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하고 쉽게 구매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 레드햇 오픈스택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히 개발만 하고 출시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고객분들은 우리가 무슨 모르모토가 될 거냐, 니네들 뭐 어떻게 해봤냐 이런 소리 많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저희 IT, 그러니까 델의 IT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오픈스택, 이 레드햇과 개발한 오픈스택을 직접 랩 환경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랩 IT 조직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제품의 개발, POC, 관련 테스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까이 만약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데모가 필요할 경우 본사 오픈스택으로 구축된 데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하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오픈스택으로 구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CIO 팀 딕슨이 얘기한 대로 오픈소스의 철학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픈스택 사상과 부합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OSPD한 델의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델에서 오픈스택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3가지 필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높은 경험성과요. 두 번째는 이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높은 사업 역량을, 그러니까 시장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 측면에서는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델 IT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사항은 저희 오픈스택 전문 조직과 연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레드햇과
그 다음에 저희 관련 하드웨어의 어떤 개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에 쉽게 오픈스택까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코어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면에서도 레드햇과 더불어서 델이 레드햇의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레드햇이 델 하드웨어 기반을 테스트해서 상호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설령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델과 레드햇의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1위의 그 IT 인프라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델에서 인수했던 퀘스트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오픈스택에서 부족했던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이제 뭐 연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스택도 이제 상용 서비스 할 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경우 델의 어떤 기반 솔루션을 좀 더 개발하고 최적화시켜서 고객분들이 쉽게 오픈스택 기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델 레드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2015년에 계속 출시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버전 3, 버전 4 이런 식으로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버전 4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사이즈별로 프리 컴피그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16료짜리가 이제 50에서 100VM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코어 아키텍처가 한 120에서 250VM, 더 큰 거는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데 대부분 하드웨어는 저희 델의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구축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레드햇의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는 델이 중심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레드햇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의 특징은 결국 사전 검증된 구성,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테스트하고 검증된 구성을 드리고 이걸 현업에 도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적정한 하드웨어 사이즈인지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로드를 버틸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해서 하드웨어 사양을 사이징에 맞게 구성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 레드의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이제 텍서머니 구조 분류표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기존의 우리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돼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햇 기반의 OS의 델 하드웨어 그리고 세프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점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데와 틀리 요즘 세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스토리지 형태에 따라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걸 지원하는 건 저희가 세프가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과 델은 이런 세프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계속 유지를 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다양한 어떤 오픈스택의 어떤 그 로드맵의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수량은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크게 그림과 같이 나눠지겠습니다.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호스템이라든가 그 온시리즈, 그러니까 커뮬러스를 지원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들어가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원유 투유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에 이제 스토리지에 필요한 스토리지 노드와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콜로직이라는 그 아이스카시 기반의 스토리지가 참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통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옵션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저희 그 구성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좀 뒤에서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컨트롤러 부분과 그 스토리지 부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노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구성에서 계속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검증된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장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사이즈도 이런 구조는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량이나 어떤 장비들이 사양들이 이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퓨처레디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IT팀이든 개발팀이든 영업팀이든 모두 공통된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IT팀 혼자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영업팀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영업팀도 또한 자신들의 어떤 사업 목표에 맞는 IT 시스템을 요구하면 IT 부서의 역량과도 맞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영업부서나 IT팀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비즈니스 계획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이냐. 과거에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오픈스택입니다. 물론 각 솔루션의 장단점이 있지만 많은 커뮤니티 지원과 어떤 상용화에 필요한 어떤 로드맵, 그 다음에 그 벤더들의 노력들이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이 오픈스택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픈스택의 성공은 더욱더 확대가 될 거고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저희 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이라는 그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만약 사일로된 구조, 자신만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를 한다든가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오픈스택은 철저하게 개방화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델뿐만 아니라 HP, 네댓 많은 벤더들이 여기 와서 발표하듯이 오픈 기반, 즉 투명성이 보장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시스템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벤더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서 지금 오픈스택이 제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가 아마 잘 운영되는 것도 현재 한국 내에서도 오픈스택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픈스택의 성장성은 아주 밝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럼 델과 레드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델과 레드에서는 이 부분에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개발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오픈스택의 기반의 플랫폼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자분들이 혼자 열심히 열독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업에서 빨리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그 장비를 디플로이하고 배치하고 문제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델과 레드를 통해 검증된 구성과 사이징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이 현업에 대한 테스트 시간을 짧게 해서 바로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엔지니어에 대한 거의 중요성을 저희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델과 레드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의 관련된 어떤 솔루션 업체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오픈스택 기반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섹션이 되고요.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진짜 어떤 커뮤니티보다도 기술적인 논의와 토론이 많이 있었던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제가 전시 부스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한번 담배 피는 자리에 따라가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우리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방향 등에서 논쟁을 하시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방향을 잡는다면 오픈스택이 진정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로써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